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일터와 건강 첫 번째 이야기로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의 건강 설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던 택시 운전사 분들의 건강 설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건강 설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함께 창업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1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루 종일 이제 하루 동안 보내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이제 일터다 보니까 이 일터의 환경과 직업의 특성들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많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설문이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직업의 특성이나 이런 게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심지어 생활 습관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강 설문은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보다는 인원이 조금 적어요. 약 360분 정도가 참여하셨고요.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제 건설 현장 노동자 설문과 마찬가지로 99.4%의 분이 남성이셨고요. 한 70% 이상이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 결과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중장년의 남성분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건강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설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건설 현장과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참가자 특성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이 건설 노동자 대비해서 한 16% 정도 낮았어요. 아마도 중간에 직업을 바꾸시거나 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봐요. 이번 설문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묻는 질문과 건강의 불편함을 묻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을 했고요. 오프라인 설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질문마다 답변한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이 설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의 경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생활습관 설문인데요. 앞서 우리가 진행했던 건강 설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음주 습관이었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질문해서 응답하신 분들이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은 27.3%였는데요. 택시 운전사분들은 37.9%로 높으셨어요. 그리고 매일 마신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전반적으로 적었는데요. 아무래도 운전하는 직업의 특성상 나타나는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운전을 할 때 아무래도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하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복되거나 이렇게 느린 경우들도 꽤 많잖아요. 이건 물론 좋은 습관이겠죠. 그런데 음주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즉 횟수가 적다 하더라도 한 회당 마시는 술의 양은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마도 연령대와 성별이 반영된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음주량에 따라서 건강을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죠. 그 외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건강 불편함 설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증상이 자주 생기는지, 가끔 생기는지, 그리고 불편 증상이 없는지 이렇게 세 단계로 묻는 것이고요. 자주라고 하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 발생하는 거, 그리고 가끔이라고 하는 건 한 달에 한두 번 발생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구체적인 불편 증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행 건강을 체크하는 질문으로서는 첫 번째 형태인 평소에 손발이 차갑거나 저림 등의 불편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장 건강을 체크하는 질문에는 보시는 것처럼 변비, 묽은변, 토끼똥과 같이 특정한 불편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묻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과의 직업에서 가장 좀 차이가 났던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 건강, 그리고 하나는 눈 건강, 마지막은 치아 잇몸 건강이었는데요.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의 질문에서는 장 건강에 불편 증상이 없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이 69.4%로 높았어요.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이 장 건강에 불편함이 없다 선택하신 비율이 69.4%로 높았던 반면에 택시 운전사분들은 44.9%로 낮았어요. 즉, 장 건강에 불편함이 더 많다라는 뜻이겠죠. 비슷하게 이제 위건강 질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건설 현장에서는 76.7%의 분들이 불편 증상이 없다라고 응답하신 반면에 택시 운전사분들은 63.2%만 없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역시나 위 관련한 것도 조금 더 불편함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는 특성상 위장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서 나타난 차이가 아닐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분들 외에도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위와 장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눈 건강을 보도록 할게요. 눈 건강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눈 건강에 불편 증상이 없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이 57.5%였다면 택시 운전사분들은 43.8%로 증상이 있다라고 말하신 비율이 역시나 조금 더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불편함을 호소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눈의 피로와 그리고 눈의 주변부 압박감이 가장 많았는데요. 건조감에 따른 뻑뻑함이나 바람이 불 때 눈물이 난다라는 증상도 적지는 않았어요.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겨울철에 히터를 계속 트시게 되면은 눈의 건조감이 더 심해지거든요. 에어컨을 틀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거리 운전 이제 오래 하신 분들 다들 경험 한번 하셨잖아요. 어깨도 결리고 막 목도 결리고 어떻게 눈도 좀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이 운전의 어떤 특성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일반적인 루테인, 지아잔틴도 나쁘지 않지만 눈의 피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아스타잔틴 그리고 건조감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같은 보충제를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차량 밖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치아 잇몸 건강인데요. 이거는 이제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이 이 비율이 많이 높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힘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를 앙 다무는 습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른 아침 나오셨을 경우에 이 추울 때 이를 또 앙 다무는 이런 습관들이 치아나 잇몸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 택시 운전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 현장 노동자 분들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상태였어요. 아까 음주 횟수나 양면에 있어서도 그 택시 운전사 분들이 더 적었던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음주도 자주 하게 되면은 담배는 당연히 그렇지만 잇몸 건강 회복되는데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건설 현장 노동자 설문조사에서 좀 불편 증상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던 것, 바로 배뇨 건강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인 불편 증상을 저희가 물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평소 소변을 볼 때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이었고요. 응답은 여기서 274분이 응답을 하셨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수면 시 한두 번 깨는 불편함이 가장 많았는데요. 사실 이 증상은 전립선 문제로 인한 것도 있지만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민성 방광에 의한 대표적 증상이기도 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방광이 눌려서 이제 소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게 생기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단순 노화로도 이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다가 깨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 수면의 질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실제 설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수면 시간이 적진 않아요. 6시간, 7시간 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말한 비율이 적지 않았던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단순히 수면 문제만이 아니라 이럴 땐 어떻게 이 소변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잠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은 전반적으로 몸의 회복력도 떨어지고 특히 운전할 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 위험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가 일터와 건강에 주목을 하는 것은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에 직업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역시나 받쳐주듯이 두 개의 건강 설문에서는 조금씩 다른 건강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건강식품을 선물하신다라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선물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인기 있는 품목만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것을 불편해했는지를 좀 주목하셔서 선물하신다라면은 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